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연방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오늘은 문지혜 기자와 함께 그 뒷이야기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 기자. 이번에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예산안에 극적 합의한 것은 그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4년 3개월 만에 찾아온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결정적으로 최대 쟁점이던 다카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와 백악관이 다음 달 8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이민법에 대한 상원 표결을 허용하겠다고 밝혀서 협상 물꼬를 텄는데요. 연방정부가 셧다운에서 벗어난다면 다카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함께 다루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일종의 거래를 한 겁니다. 하지만 매코넬 원내대표의 약속이 개정안의 하원 통과나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볼 때 다음 달에 또다시 셧다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카 문제에 대해서 2월 8일까지 계속 논의는 진행되는 거죠? 네, 하지만 시민권자가 가족들을 연이어 초청하는 체인이민 금지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의 이민 개혁안을 함께 추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80만여 명의 드리머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다카를 지지하는 미국인 87%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3만여 명의 아시안을 포함해 총 100만여 명의 서류미 비자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드림 액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 권리 옹호기관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의 박창영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오는 3월 5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서 여론을 감안할 때 드리머들이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 취득의 길까지 열릴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면 박창영 소장님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실까요? 네, 들어보시죠. 제 판단으로는 영주권 주고 시민권까지는 갈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민 개혁안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 학생들이 시민권을 받을 시점에 되면은 그 학생들의 가족은 초청을 하지 못하는 제도하고 맞물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이제 부모까지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형제는 분명히 안 될 거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를 초청하는 가족 이민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그 다카 수혜자들은 그냥 손 놓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합법적인 신분을 주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드리머들의 가족에게 체인 이민을 허락하느냐입니다. 만약 가족 초청만 배제시키면 다른 시민권자들과는 차별하게 되기 때문에 즉 세컨드 시리즌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동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인 이민 개혁안 안에서 다카를 처리하고자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별개로 다루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 학생들을 구제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정치적 지지 기반이 이민 개혁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양보가 없는 한은 줄다리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5일까지는 이 다카 문제를 결론 짓겠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연방 이민국에서도 지금 신청을 접수를 재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10일부터 연방이민국에서 다카 신청을 재개했는데요. 민족학교, 아시안-아메리칸 진흥협회 등 남가준의 한인 비영리 단체들에는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이민국은 연방 상하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지난 15일에 갑자기 지난해 9월 5일부터 다카 수혜가 만료된 드리머들만 갱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정정했다가 다음 날인 16일부터 모두 갱신해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갱신의 문이 열린 건데 전문가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카 접수 비용이 495달러에 달하고 앞으로 연방의회에서 다카를 대신할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다카 관련 학생들이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 11월 중간 선거가 지금 놓여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십니까? 네, 일단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원에서는 51대 49, 하원에서는 241대 194입니다. 중간선거에서는 상원 100석 가운데 33석, 하원 435석 전체를 새로 뽑아야 하는데요. 역대 중간선거 결과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양당 지지율의 격차를 종합해서 현재 선거가 치러질 경우를 예상한다면 공화당은 다수당 지위를 내줘야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이 민주당의 지지로 귀결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들어놨고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운 대도시 지역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들보다 선거구 수가 적은 편입니다. 또 선거 전문가 데이빗 왓서먼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가 이겼거나 트럼프가 3%포인트 미만으로 이긴 상하원 선거구 모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하원에서는 다수당이 될 수 없고 상원에서는 오히려 5석을 더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공화 양당 정치권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애꿎은 학생들만, 청년들만 피해가 있는 일이 좀 없었으면 빨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